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중간고사 치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저는 9주차부터 저는 그 대면인 줄 알고 그냥 자료만 올려놨었는데 급하게 또 녹음을 해야 되네요. 자,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은요. 다시 복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파킨슨 손해실조 CP에 대한 중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의 중재는요. 특히 뇌졸중 중재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시험 문제 냈었죠. 뇌경색 뇌출혈 이거 구분하는 거. 뇌경색은 뭐예요? 이스케믹이에요. 막혀서 즉 혈전이냐 색전이냐 너 나누고요. 뇌출혈은요 터진 거잖아요. 뇌내냐 뇌내는요 뇌 안쪽에 있는 그 출혈이죠. 그래서 IC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막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미막 밑에서 그 출혈이 일어난 것을 SAH라고 한다라는 거. 그 중에서요 특히 뇌경색이 더 예후가 나쁩니다. 자, 그 다음에 뇌혈관 증후군 ACA, MCA, PCA, 바닥동맥 이렇게 네 가지 혈관만 일단은 윌리 서클 중에 요거만 증상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ACA 문제가 있다? 다리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요, 겉질 감각 경력이 손상되고요, 자발성이 결여되면서 무운동증, 주의 산만, 언어 상실증을 보이고요. MCA는 가장 광범위합니다. 특히 얼굴과 팔이 다리보다 심하고요. 그 편측 무시 또는 행위 상실, 받은 쪽 반맹, 인식 불능, 읽기, 언어 상실을 보입니다. PCA 같은 경우는요, 뭐 흔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일시적 편마비를 보이고요. 같은 쪽 반맹, 시상 증후군, 웨버 증후군, 떨림, 반대측 실조,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바닥동맥 아주 심각한 거죠. 의식상실, 실조, 동공 이상, 반대측의 얼굴 마비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신경학적 평가에는요, 보바스 평가가 있고, 브람스톤입니다. 특히 브람스톤은요, 원시 보바스와 다르게, 보바스는 무조건 근긴장을 억제시키는 쪽으로 자세 조절을 했지만, 브람스톤은 원시 척수 반사, 뇌줄기, 긴장성 반사, 연합 반사를 다 응용을 합니다. 치료에. 그래서 반복 자극을 통해 가지고요. 근기능 조절이 겉질화 수준에서 겉질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브람스톤의 6단계 있죠.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특히 3단계는요. 경직성이 굉장히 많이 강해지고 공동운동과 그다음 연합운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동 움직임 한번 형태를 볼까요? 만 베르니케 자세 중에서 특히 상지는요, 플렉서 시너지를 보이고요. 하지는요, 그러니까 익스텐서 시너지를 보이잖아요. 자, 특히 요 상지 중에서 이 자세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팔, 니은 뼈는 올림, 그 다음에 리트랙션, 들림이죠. 그리고 어깨 관절은 과저침, 그러니까 하이퍼 익스텐션, 벌림, 어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아랫팔은요. 포아먼, 수피네이션 된 상태입니다. 요거 꼭 외워두시고요. 연합 반응입니다. 연합은 어소시에이션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상측의 수위적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반사 자극에 의해 가지고 반대측 다리가 같이 움직여지는 걸 연합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라미스 때는요. 정상측 다리를 어버덕션에 저항을 주게 되면 반대측이 어버덕션 되고요. 어덕션 시키면요. 어덕션 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라미스 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졸중 환자 중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침상 자세입니다. 침상 자세 중에서요, 특히 만약에 수파인으로 누웠을 경우에는 머리는 환측 돌리고 목은 건측으로 굽혀주고요. 발목은 플란터 플렉션 방지하기 위해서 발판을 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옆으로 보통 눕거든요. 보통 환측을 아래다가 두고 눕는데요. 이때 팔 자세. 어깨,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어깨 관절 내림. 그리고 아랫팔 뒤침입니다. 그리고 원시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바닥이나 발바닥 근처에 어떤 물건을 손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앉았다. 그러면은 깍지 끼워서 하는 게 좋고요.
운동 치료로는 대표적인 게 교각 운동과 구르기가 있습니다. 브릿지죠. 교각 운동은요, 일상생활 동작을 촉진한다거나 근력 강화, 골반 조절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특히 어떻게 해주냐면 안정성, 스테빌레, 리드믹 스테빌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리버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리드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쓰고요. 그리고 율동성 안정이죠. 그리고 운동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슬로우 리버사를 많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교각 운동을 하게 되면은 디딤기 때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중력 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 구르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직성 감소, 경축성 감소, 어깨 기능 장애 극복, 그 다음에 긴장성 반사 억제,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 테이블은 왜 써요? 틸트 테이블은요, 기립성 저혈압 방지, 뼈 엉성성 제거, 그리고 방지, 발 처짐 방지, 방광을 자극해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많아요. 그 다음에 신경학자 NDT로는 뭐가 있냐면, 버남스톤이 있죠. 버남스톤은요, 공동운동과 원시반사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앉은 자세에서 몸통 기능 훈련, 그 다음에 팔의 기능 훈련, 여기 특히 3단계 있죠. 1대 3단계는 연합 반응을 자극한다거나 4, 5단계는 점점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동으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매스한 무브먼트 일어나면 안 되고 선택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뭐냐면 분리된 수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동작만 나오게. 그쵸? 그 다음 루드입니다. 자, 루드 같은 경우는요. 특정 수용기에 대한 자극작용이 가능하다면 정상 발달 단계처럼 이용한다 이 말인데요. 반사적 운동 반응을 유도해서 운동 엔그램. 운동 엔그램 이거 나오면 무조건 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생긴다고 가정하는 생화학적 변화 형성. 즉 기억 흔적이 바로 운동 엔그램이에요. 옛날에 했어 그러면은 또 사용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운동 조절은 4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운동성, 첫 번째는 운동성입니다. 모빌리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즉 대안근의 상호 억제를 통해서 운동성, 모빌리티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성이죠. 협력 수축을 통해서 안정성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컨트롤디드 무브먼트, 모빌리티, 컨트롤디드 모빌리티, 즉 조절된 운동성, 즉 몸 쪽을 고정하고 몸 쪽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킬입니다. 숙련. 몸쪽 안정 후에 몸 쪽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루드가 말했던 생명 기능 발달 단계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들숨은요, 순뇌의 기능, 긴장성 활동을 도우는 거고요. 날숨은요, 울기, 재치기, 기침을 통해서 날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기, 꽉 이렇게 빠는 건데 호흡과 영양 공급, 움켜잡기 반사의 일종이면서 음식 섭취를 위해서 혀끝에 압력을 주면은 빨기가 이게 항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액체 연화, 발성. 특히 발성은요, 조절된 날숨의 하나라는 겁니다. 좋은 빨기 패턴이 이루어지게 되면 발성은 축성 엎드린 자세에서 촉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십기는요, 중력에 대항해서 아래턱을 적당한 위치를 유지시키고요. 는 게 바로 십기 동작이고요. 말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의 합성이죠. 자, 어쨌거나 이런 생명 기능 발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에는요, 촉진법과 억제법이 있어요. 제가 이 시험 문제 냈었죠. 자, 촉진하는 거는요, 운동성을 촉진해주는 게 있고, 안정성을 촉진해주는 게 있어요. 운동성은 언제 하냐면, 긴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부족 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쓰는 게 가벼운 촉지, 그리고 피부 쓰다듬기, 얼음을 입술에 대고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가볍게 빠른 신장 빠르게 탁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 그리고 힘줄이나 힘살을 이렇게 타진해 주는 거
fast brushing, light stroking, icing이 여기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안정성을 촉진해 주는 거는요. 빠른 솔질, 지속적인 압박, 얼음 문지르는 거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특히 억제법은 꼭 외워두세요. 억제법으로는요. 경관절 압박, 천천히 쓰다듬는다든가 아니면 몸을 천천히 흔들어준다거나 힘줄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에 이제 해주면 파치니 수치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리고 환자 스스로 짧고 강한 수축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생명 기능 발달을 위해서 혀 운동 촉진과 억제가 있어요. 혀에 드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기면 되고요. 혀를 내밀려고 그러면 혀 뒤쪽을 압력을 주게 되면 메롱하고 혀를 내밀게 됩니다. 이게 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바스입니다. 보바스는요, 컨셉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자, 긴장도와 동작의 문제, 그리고 기능장애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자세 조절과 선택적 동작,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환자의 전반적인 기능 수준을 최적화하려는 환자 개인에 맞는 problem solving approach, 문제 해결 접근입니다. 이게 바로 보바서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보바스입니다. 자, 거기에는요,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 그리고 선택적 협응 운동, 공동 운동을 억제하고 키포인트를 조절한다라는 게 기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바스 여러분들 치료하시는 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정적이죠.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환자의 자세를 바르게 해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근긴장도를 굉장히 낮춰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적인 협응 운동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키포인트가 조절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보바스였고요. 자, 네 번째. PNF입니다. PNF는요, 집단 운동 패턴으로서 나선적인과 회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지는 이게 상지 패턴 중에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 D1 알죠? 앉는 거, 끌어안는 자세, D1 플렉션입니다. D1 플렉션, 그 다음에 D1 익스텐션은요, 이 D1에서 D1 익스텐션 가는 걸 방패, 야! 하고 이제 다리를 쫙 벌리는 게 이 자세고요. 그 다음 D2는요, 만세입니다. 만세 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D2 플렉션이고 익스텐션은요, 이 만세 자세에서 밑으로 내리면 되죠. 꼬우면서 내리면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칼뽑기 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 목적은요, 운동 능력 증진, 안정성, 적절한 저항과 그립으로 운동을 유도하고요. 적절한 운동 타이밍을 통해서 협조를 보조합니다. 자,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작의 연속적인 진행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딱 맞춰줘서 그 동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촉진 요소로는 뭐가 있냐면 저항도 있고요. 방상과 이라데이션 강화가 있어요. 견인, 압박, 신장 방사, 타이밍 요게 해당됩니다. 자, 기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PNF 기술은요,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홀드 릴렉스 유지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림 보시다시피 머리 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힘주는 것, 그 다음에 치료사가 힘주는 방향이 같죠? 반대죠? 반대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거나 관절의 등척성이라서 이거는 서로 버티세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CR은요, 수축이완이에요. 컨트랙트 릴렉스인데 이거는요, 대안근에 대해서 등장선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심선 수축을 함으로써 이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화살표 보죠? 자, 팔을 굽혀야 되는데 바이셉스가 있고 지금 치료사는 이제 굽힘이 안 되도록 바이셉스가 작용하지 않도록 당기고 있고 환자는 당기려고 하죠. 그렇죠? 얘의 대안근이 누구예요? 트라이셉스잖아. 그래서 이 트라이셉스가 어딜 가는 방향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동심선 수축을 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심선 수축을 일으켜주는 게 바로 CR입니다. 그 다음에 율동적 안정화입니다. 리드믹 스테빌라이제이션 교대성 등척성이에요. 그래서 굽힌 근에 예를 들어서
트렁크를 굽히는 근육을 한다 쳐요. 굽힘 동작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그 굽힘 동작에 이제 치료사가 손을 대고요. 버텨라 하고 다른 손은 거기에 유지한 상태에서요. 다른 손은 또 펴매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굽힌 근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평근 이것이 등척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교대성 등척성 수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계속 이렇게 율동적으로 뭐 주동근 그다음에 기랑근 계속 왔다 갔다 수축하면서 등척성 수축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안정적 반전 있죠. 스테빌라이제이션 리버살 이거는요 교대성 등장성 수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만약에 환자 보고 허리를 굽히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굽힘에 대해서 진짜 이게 치료사가 밀죠. 밀면서 딱 버티세요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밀 건데요. 밀리지 않게 하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손으로 이제 손을 밀리지 않게 환자가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앞으로 숙이겠죠. 그렇죠? 환자는 계속 앞으로 숙여야지 안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장성이죠. 그렇죠? 계속 숙이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손으로 이제 또 뒤로 할 때도 이제 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뒤로 이렇게 제가 뒤에서 밀 테니까 앞으로 안 밀리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등장성 수축이 되는 겁니다. 교대성 등장성 수축이 되는 거예요. 율동적 개신료 리드믹 이니시에이션인데 이거는요 운동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대놓고 처음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능동 보조 환자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다가 환자 스스로 하게 하고 그래서 이건 운동성을 이끌어줄 때 처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성 혼합이란 콤비네이션 마이스토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완 없이 계속해서 한 근육군을요, 동심, 편심, 에센트리, 그 다음에 편센트리 계속 하게 해주는 게, CI고요. 그 다음 느린 반전, 슬로우 리버살, 이거는 동적 반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기랑근 등장성 수축 후에 주동근의 등장성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랑근이 어떻게 해요? 짧아지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엘보 플렉션을 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려면 기랑근이 누구예요? 트라이셉스잖아요. 이 트라이셉스가 점점 짧아지는 방향으로 수축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동근이 또 이게 엘보가 또 플렉션이 될 수 있도록 또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링턴의 연속 유도를 응용한 거고요. 이거는 대안근의 수축 후에 작용근이 흥분하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력과 협조를 증진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PDF 정리를 좀 해놨어요. 동작 개시에 도움되는 건 율동적 개시.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ROM 증가.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ROM 증가 왜 안 나오지? HR입니다. HR. 이완은요. 율동적 개시하고 유지 이완. HR. 그 다음에 ROM 증가. 나오네요. ROM 증가에는요. 동적 반전, 안정적 반전, 그리고 율동적 안정화, 그다음에 수축 이완, CR, HR 전부 다 그 관절 범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적 반전하고 안정적 반전은요. 지구력하고 운동 범위 증가, 그리고 협응력, 조절력을 증가하는데, 그리고 근력까지 증가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안정성은요. 세 개밖에 없어요. 등장성 혼합, 그다음에 CI죠. 그다음에 안정적 반전과 율동적 안정입니다. 예, 요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킨손 한번 어떻게 중지하는지 볼까요? 자, 파킨손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4대 징후, 안정시 떨림, 예, 그리고 경축입니다. 이 경축에 이제 리지디티, 강직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경직 이렇게 되게 저도 헷갈리는데 그게 이제 신경외과에서 쓰느냐 아니면 의사협회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용어가 나눠졌더라고요. 그래서 리지디티는 경축으로 하는 게 맞고요. 또 우리 책에서도 경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리지디티는 우리 책에는 경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톱니바퀴형 그다음에 납파이프형 있죠. 네, 요게 답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느림, 자세 이상, 그 다음에 가속 보행, 파스네이팅 게이트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무표정하다거나 아니면 팔 흔들기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어느 장애가 있고, 감각 변화, 균형 감소, 우울증, 변비, 치매가 보입니다. 자, 이 경추, 리지디티.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책에는 경추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은 이게 의사협회랑 그 다음에 쓰는 데가 달라서 그래요. 중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파킨슨 환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운동치료는요, 누운 자세부터 시작하고 엎드리고 모서리 안고 기립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 운동은 리듬감 있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능동 운동으로는 프랑켈. 프랑켈은 실조증에서도 쓰이죠. 근데 실조증의 원래 세 가지 원리가 뭐냐면 환자의 집중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운동을 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쓰면 파킨슨. 그리고 실조증에서는요. 반복에만 이 프랑켈 운동이 쓰입니다. 아셨죠? 왜냐면 협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켈은 파킨슨, 실조증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랑켈의 원칙은 전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완요. 이완하는 거는 이제 호흡이죠. 호흡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PNF의 D2 flexion, D2 extension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연성은요. 유연성 기르려면 contract relax, ROM 증가 하기 위해서 시야를 많이 적용합니다. contract relax. 그 다음에 균형하고 협조는요. 정적 균형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요. 동작 리드믹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교대성, 등척성 운동을 씁니다. 등척성 수축을 합니다. 교대성, 등척성 수축을 해줘요. 왜냐 안정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정적 균형은 동적입니다. 미안합니다. 동적이에요. 이 동적인 거는요. 팔 뻗고 물건 짚고 볼 위에서 운동 이렇게 동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행은요. 치료사와 환자가요, 그 막대기를 두 개 다 옆에 두고요, 팔 흔들기를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 교대로 팔 흔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그림을 그려놓고 걷게 한다거나 박자 맞추고 청각 신호를 주는 거죠. 청각 자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환자 중에서 보폭도 짧고 그다음에 질질 끓는 그런 환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멘트를 줘야 되냐면 환자분 턱 당기고요. 그 다음에 등하고 머리 곧게 펴세요. 그리고 크게 발걸음 크게 하세요. 이렇게 계속 멘트를 줘야 돼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신경계 쪽에 가시게 되면 뇌졸중하고 파킨슨 환자 너무너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 운동, D2 플렉션입니다. 그리고요, 또 약간 약물 치료로는 레바도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요, 도파민 생성 전구 물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을 생성하게 도와주는 게 바로 레바도파고요. 그 다음에 셀레질린이라고 해서 도파민 효능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하면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창백핵 절제술이라든가 DBS 즉 Deep Brain Stimulation을 사용합니다. 자, 손해성 실조. 자, 손해는요. 오류 측정기, 오류 교정기 균형을 상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 측정기는요. 협조성 패턴에 협조가 안 될 때 보이죠. 그리고 평형이라든가 근긴장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 손해가 왜냐하면 세 가지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오류 교정한다든가 비교 측정기, 근긴장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손해 실조증의 특징적인 보행은요. 양발 사이가 넓고요. 와일드 베이스 게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불규칙한 보폭을 보이고요. 굉장히 빠른 보행으로 함으로써 몸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죠. 자, 우리 손에는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안뜰은 원시 손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안뜰과 연결돼 있죠. 손해와 안뜰이 연결된 안뜰 손해는요. 몸통, 선자세에서 보행, 실조증, 어지러움, 눈떨림, 구토 이게 나오면 요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척수하고 손해가 연결된 척수손해, 즉 옛손해라고 하는데요. 얘기는요. 다리 실조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휙 보는 거 그런 기능 장애도 보이고 언어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되뇌하고
손해랑 연결된 세손해죠. 그쵸? 여기는 운동 디스메트리아 또는 측정 과대 그리고 의도성 떨림, 즉 활동성 떨림을 보이고 눈떨림, 근긴장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특징적으로는요. 자, 아탁시아가 뭐라고 그랬죠? 아탁시아의 정의 시험 문제 나왔죠? 근약화 없이 균형과 협조의 문제가 생기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탁시아의 치료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관절의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수혜 제한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손해선 실조는요, 이제 협조 운동 불능, 동요성 보행, 스웨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연합 운동 해리, 운동거리 조절 이상, 눈떨림, 활동 떨림 반사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펜듈러 니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니 반사를 니적을 하게 되면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띠용띠용띠용띠용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리바운드 현상이라 그래가지고요. 환자분하고 나하고 손을 굽혀보세요 하면서 치료사가 손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럴 때 손을 갑자기 탁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탁 이게 자기 몸을 때리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고 이유는 대한 근육의 협소 상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스팅 포인팅이라 그래가지고요. 환자 보고 눈 감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사도 두 손을 딱 대고 있고 환자분 보고 팔을 들으세요. 양팔을 다 들으라고 하고 여기 제 손에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ET처럼요. ET 하는 것처럼 여기에 닿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치료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파킨슨처럼 프랑켈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반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운동 거리 조절 이상은요, 시각적 피드백을 줘서 해결하고요. 활동성 떨림을 보이는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움직임의 작은 범위부터 해서 점점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보행은요 시각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 위치를 보고 걷게 하는 거죠. 발자국 이렇게 해놓고 그거 따라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협조성 장애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파킨슨, 허팅통, 뭐 무도병, 다발성 용화증, 뇌성마비, 손해성 종양이 있을 때 협조성이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확한 강도로 적절한 시간에 근육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PNF 기법에 뭐가 있냐면 이라데이션이에요. 확산. 이라데이션으로 해서 근수축을 협동을 개선시키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리버살 느린 반전 또는 동적 반전으로 인해서 운동 변환과 반복을 강조해 줄 수가 있고요. 리드믹 스테빌라이제이션에서 교차성, 등적성 운동으로 통해서 안정과 협응, 근력, 통증 감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실주했을 때요, 탄력 붕대를 갖다가요, 그 ASIS 장착을 하고 보행기가 접히면서 걷도록 해주면은 같이 딸려가면서 되잖아요. 그래서 협응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뇌성마비는요, 이제 할게요. 뇌성마비로는 이제 보바스 분류를 보시게 되면 중증 경직형, 중증도 경직형, 그 다음에 느림, 비틀림 운동형, 그리고 뭐 무도, 그 다음 실조, 이완형 이렇게 나누고요. 네, 보이타 접근법을 한번 볼게요. 보이타는 11개의 운동 유발점과 6개 자극 방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반사적 기기와 반사적 뒤집기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타는 솔직히 그러니까 1년 미만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보통. 자, 보바스는요. 바로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을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체 정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보바스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 반응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반사 억제 패턴 치료 있죠. 요거 한번 뒤에 그게 이제 비디오 보면서 할 텐데요. 여기 보신 게 자, 참고로 요거 한번 제가 보바스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تعالوا نتكلم عن ايه بروكسيمال كي بونز 거든요. A가 이렇게 앉혀놓고요. في الفليكشن 보시게 되면 بوزيشن ده هيشجع الفليكشن تون في الجسم. تمام.
ولو حطينا الهيد في extension position ده هيشجع الاكستنشن تون في الجسم. طيب المفتاح اهو، لو انا حركته ناحية الفليكشن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머리 조절. 아까 보여드린 그 비디오고요. 그 다음에 구르구. 옆으로 앉고, 보호 편반응, 그리고 앉은 자세를 위한 바로잡기 반응, 기고, 그리고 무릎 서고, 균형 반응, 반무릎 서기, 서기, 보행, 계단 보행. 요 순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바스에서는 요 순서대로 이제 치료를 소아한테는 내성마비에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타 치료입니다. 보이타 치료는요, 자, 보시면 반사적 기기와 반사적 말씀드렸죠? 자, 요거 우선 가슴점이요. 상의를 올린 상태에서 아이의 젖꼭지와 명치가 만나는 지점 사이에 갈비뼈 사이에 그 지점이 바로 가슴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때 자극해주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쪽 손가락으로 어깨 반대편 밑으로 이 방향으로 방향성을 주면서 힘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때 고개는 30도로 돌려서 이 아이가 치료자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치료사 방향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 가슴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분, 1분, 뇌성마비는 한 번도 2분, 뒤집어 본 3분 적이 없죠. 이렇게 이거를 계속 시간 늘려가면서 애기한테 조금씩 적응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양쪽을 동시에 하시면 활량이 증가될 것이며 몸통의 안정성과 팔다리의 유상성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반사적 먼저 뒤집기 옆으로 하기 눕힌 전에 자세에서 옆으로 이렇게 아래 있는 팔은 몸통과 직각으로 놔두게 되고 이렇게 위에 아래 팔은 팔은 몸통과 몸통과 직각 일직선으로 이렇게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팔은 그리고 이렇게 몸통과 아래쪽 다리는 일직선으로 살짝 두고요. 구부리고 아래 다리는요. 오른쪽 위에 있는 다리는 좀 더 많이 구부려서 45도가 위에 있는 되실 수 있도록 다리는 해주시면 될 것 45도 같습니다. 정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래 자극점 다리 두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견갑골 쪽에 있는 자극점이고 하나는 ASIS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좀 나와 있는 튀어나온 뼈가 되겠는데요. 이 그래서 뼈를 아이를 이렇게 꼬리뼈 쪽으로 방향으로 주시면 되고요. 견갑골은 아래쪽에 있는 팔꿈치 방향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주시게 되면 반사적 뒤집기 계속 되다가 이렇게 해서 양쪽을 처음에는 1분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반사적 기기를 뒤집기 통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적 기기. 반사적 기기는 먼저 일단 아이가 아이를 엎드린 이렇게 상태에서 엎드려 머리가 그러고 30 상태에서 정도 팔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120도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 쪽에 팔을 120도에서 머리는 30도 올린 살짝 상태에서 올려고요. 팔꿈치 아래에 있는 그리고 뼈를 자극점은 눌러주게 바로 이 되겠습니다. 팔꿈치 뼈를 누를 때는 아랫뼈하고 그리고 어깨의 관절 쪽으로 방향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 쪽이 아닌 후두 쪽의 다리를 뒤꿈치 이렇게 반대쪽 35도에 다리에 45도 굴린 상태에서 약간 올린 후에 한 3, 40도 올린 후에 이렇게 팔꿈치 뼈를 자극을 자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극 방향은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화살 그림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가 1분, 반사적 2분, 뒤집기가 3분 이렇게 시간 기기다. 늘려가면서 뒤집기가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타 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7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6개월 이전에 뇌성마비를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쓰는 보이타 진단 방법이거든요. 자, 첫 번째 보이타 반응입니다. 아이를요, 이렇게 들면 공중으로 들잖아요. 그럼 모르반스처럼 발을 쫙 벌리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주먹 쥐고 뻣뻣하게 굽힘을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견인 반응입니다. 견인 반응은 아이를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정상이면 이렇게 턱과 무릎을 굽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요, 다리는 이렇게 굽히고 벌려요. 예. 그리고 BF, 페이퍼. 얘는 역수기 반응인데 아이를 거꾸로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하고 다리를 쫙 펴는데 이 비정상일 경우에는 주먹을 쥐고 이렇게 굽힘을 보입니다. 팔이요. 그 다음에 콜리스 역수위 반응이에요. 이게 한쪽 팔을 딱 들잖아요. 들면 이렇게 꿈치 들른 휜발증 상태로 다리를 쫙 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6, 7개월 안에는 출현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콜리스 현수 반응이 있어요.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딱 들잖아요. 그럼 모로 반사처럼 하는 게 정상이지만 만약에 그냥 주먹 쥐고 뻣뻣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란다우 반응은 볼게요. 애를 공중으로 들게 되면 굽힘을 보이는데 고개도 못 들고 팔은 뻗치고 다리도 피는 장세를 보이게 되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걸치기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겨드랑이 안에다가 두고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러면 비정상일 경우에 다리가 쭉 펴지고요. 꿈치 들린 휜발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7가지로 해서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펠퍼스 방법이라고 있는데 이 펠퍼스라는 사람은요 최초로 뇌성마비가 뭔지에 대해 정의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기능 부전을 일으키고 비진행성 되뇌 각 부분 병변에 의해 수혜운동 이상 상태를 총칭하는 증후군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펠퍼스입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 펠퍼스가 정의를 내려줬고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사지, 수동운동, 능동운동 이런 게 있는데 능동운동은 모든 CP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조건운동으로는 상반운동을 증진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 레스트. 이게는 강직성이라든가 느림, 비틀림 운동형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많이 있는데 균형은요 머리 조절부터 해서 앉고 그다음 닐링하고 서기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손 뻗기 또는 잡기는 마지막 단계 그리고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드입니다. 루드는요 바로 4단계죠.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컨트롤 리드 모빌리티, 스킬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억제냐 그 다음에 우리 성인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베스는요, 고유수용기, 그러니까 PNF 장치하신 분이잖아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템플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어류, 특히 무족이잖아요. 다리가 없는, 또 양서류의 수영 형태, 파충류. 얘는 하위 중추의 양식과 유아의 운동 양상이 비슷하다는 데에서 착안해서, 이제 치료를 적용을 했어요. 템플페이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 양서류 이런 게 나오면은 맞아요. 그 다음에 조지 데버라는 사람은요, 그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신체 활동 훈련을 강조했죠. 그래서 자조, 보행, 손을 최대한 사용하고 적정 언어 구사하는 게 목적인 게 바로 데버입니다. 그 다음에 포에알은 단일 관절에서 많은 관절로 이제 조절하는 훈련을 해주는 건데요. 그 3가지 기본 원리로는 의식적 근육 이완, 수혜적 근육 조절, 발달학적 패턴 증진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형외과적 치료로 당연히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경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바클로펜 펌프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지에 경직마비가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